안녕하세요. 바다 이야기로 소통하는 오션 리서치 K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물류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폴란드 카토비체에 대형 물류센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유럽 한복판에 우리의 거점이 생긴 겁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든든한 뉴스죠.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 중요한 말을 하나 올려둔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거점을 확보한 걸까요?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카토비체는 폴란드 실레시아 산업지대의 중심입니다. 그단스크항과 연결되고 독일과 체코가 인접한 전략적 위치죠. 정부는 민관 컨소시엄과 함께 이 거점을 확보했고 해외 공공지원 물류시설을 10곳까지 확대했습니다.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 목표는 2030년까지 40곳 확보, 공급망 다변화, 수출 지원 강화, 글로벌 물류 리스크 대응,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수산물 수출 기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이 아니라 운영이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거점을 이야기하고 현장은 회전을 이야기합니다. 냉동창고를 확보했다고 해서 매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수산물은 일반 공산품이 아닙니다. 콜드체인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순간 상품 가치는 무너집니다. 공공지원 물류거점은 정부가 금융이나 지분, 보증 방식으로 참여해 해외에 설치한 공동활용형 물류시설입니다. 분명 의미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인프라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한 냉동고등어가 카토비체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창고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온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현지 대형마트와의 납품 계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관이 지연되면요? 냉동 유지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전력비 상승, 노동시장 규제, 운임 변동성까지 겹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공간은 있지만 시장 연결이 없다면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구조적 갈등입니다. 거점 확보는 상징적 성과입니다. 하지만 운영 역량, 현지 네트워크, 통관위생 규정 이해, 유통채널 확보, 이 요소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급망은 이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나 노선에 의존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물류를 유지하는 전략적 관리, 이것이 공급망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보는 건물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완성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는 단순 창고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중소식품 기업이 해외 유통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약, 통관, 물류, 정보 서비스를 통합했습니다. 창고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설계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거점 숫자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10곳, 그리고 40곳.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저장산업이 아니라 회전산업입니다. 빠르게 돌고, 빠르게 판매되고, 빠르게 현금화되어야 합니다. 냉동창고는 대기실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게다가 유럽 시장으로 향하는 국내 수산식품 수출 비중은 약 15%.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만약 이 거점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동유럽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확장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물류 안정성뿐 아니라 가공설비, 기자재, 기술 협력까지 포함한 패키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건물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운영 모델을 설계할 것인가. 저는 이번 투자가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숫자 경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은 구조를 바꿀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논리 해외 창고를 늘리면 수출이 늘어난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현지 유통기업과 사전 MOU 체결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도착한 뒤 판매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판매처를 확보한 뒤 물건을 보내야 합니다. 둘째, 공동 콜드체인 운영 매뉴얼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온도 관리 책임 구간, 비용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통관과 위생 규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현지 법과 세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커집니다. 넷째, 수산물 전용 공동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유럽 시장 마케팅을 공동 플랫폼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카토비체의 거점은 분명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자동으로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운영 역량, 현지 네트워크, 연계 전략, 항만과 내륙 운송, 유통망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거점은 살아 움직입니다. 공급망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전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정교함에서 갈립니다. 거점은 시작입니다. 운영 전략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바다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